먹어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은 모자를 이렇게 또 안 썼는데 제가 지금 방금 샤워를 막 하고 나와가지고 이 머리가 이렇게 또 젖어 있어가지고 모자를 이렇게 또 못 쓰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을 이렇게 또 달려가다 보니까 이 머리가 여기가 많이 비었습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비어가지고 웬만하면은 모자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 뭐 앞머리 이렇게 하면은 사진에는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이제 위에서 보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요. 어쨌든 간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같은 고민을 이렇게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탈모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탈모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또 제 사촌형이 있거든요. 제 사촌형 중에 한 분이 이 영근이 형이라고 하는데 제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맨날 뭐 방학 때만 되면은 이제 외삼촌 댁이거든요. 외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맨날 놀면서 영근이 형이랑도 놀고, 그리고 영근이 형 이 동생 비호 형이랑도 놀고, 뭐 신나게 이렇게 뭐 성필이 형이랑도 이렇게 놀고 그랬는데 이 영근이 형님이 공부를 무지하게 이렇게 도 잘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면은 영근이 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근이 형님이 의사가 되셨습니다. 의사가 되셔가지고 한국 강남 있지 않습니까? 강남 한복판에 이 머리 심는 거예요. 모발 이식하는 거 있잖아요. 이 모발 이식을 하는 그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있는데 그게 뭐 기가 막히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동생이 또 이 치과 의사이지 않습니까? 동부에 있는 치과 의사들이 제 동생을 통해 가지고 다 제 영근이 형한테 가가지고 이제 강남 모아트라고 하거든요.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또 남겨둘게요. 모아트라고 하는 제 사촌 형이 하고 있는 이 모발 이식하는데 가가지고 제 동생 그 동부에 있는 치과 의사들은 다 갔어. 다 가가지고 머리 이식해가지고 막 대박이다고. 진짜 역시 한국의 기술이 최고이구나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갔습니다. 저도 가야 하기는 가야 하는데 그런데 돈도 조금 없고. 당연히 뭐 영근 형이 제가 가면은 뭐 디스카운트를 해주겠지만 그래도 조금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기는 비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중에 저같이 이렇게 좀 이제 머리에 대해서 머리가 좀 이게 위가 이제 휑 비거나 뭐 M자가 너무나 심하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모르거든요. 근데 위에가 좀 그래가지고 모자를 항상 쓰지만 지금 젖어서 못 쓴다. 어쨌든 간에 저 같은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진짜, 제 형인 것도 있지만, 제 친척 형인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강남 내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뭐, 연예인들도 가고, 제 동생 그, 치과 의사들도 다 가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 친척 형이다 보니까, 제 동생 그, 치과 의사분들도 이제 전부 다 할인을 받아서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또 동생이지 않습니까? 친한 아주 그냥 아끼는 미국에 있는 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저 같은 고민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셔가지고 모발 이식을 이렇게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제 친척 형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 강추 개강추. 상담 받는 거 이제 무료이니까 미국 아주 전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가셔가지고 이 뭐 모아트라고 하거든요. 제가 밑에다가 남겨두겠습니다. 이 모아트라고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 모발 이식을 이렇게 또 하신다고 하니까 한국에 뭐 가실 계획이 계시거나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혹시 저같이 머리 빠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탈모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한번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거 강추 개강추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아재 잔 보고 왔다고 하면은 이 친척 형이니까 이 친척 동생 미국 아재 잔 보고 왔다고 하면은 분명히 할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셔가지고 제 동생 치과 친구들 동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가서 했대요. 다 가서 했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같은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꼭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거, 상담 받아보시는 거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립니다. 상담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이렇게 또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유튜브 잘 되고 그러면은 돈 좀 생기면은 제 친척 형한테 가가지고 이 모아트 이 영근이 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또 머리를 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제가 그래도 키가 어느 정도 좀 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인사 잘 안 하려고 하고요. 아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뭐 웬만하면 모자 쓰고 다니는데,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고민이 있으신 탈모인 분들은 가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야,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이제 40대 초반 때부터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40대 중반에 이렇게 또 달려가고 있으면서 이게 계속해가지고 많이 빠지더라고요. 슬프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측에서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 평화 협정에 사인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휴전 합의에 아마 이제 사인을 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과의 휴전 협정은 아니고, 이 헤즈볼라 있지 않습니까? 헤즈볼라 간에, 이 헤즈볼라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간의 휴전 협정이 아마도 이제 조만간, 이제 아마 내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 내일 사인을 해가지고 휴전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뭐 중동에서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 무장 조직이 먼저 건들기에는 건드렸죠. 건들다 보니까 지금이 때다라고 하면서 이 숨겨왔던 나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숨겨왔었던 그런 이제 분노를 폭발을 하게 되면서 뭐 중동에 있는 뭐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뭐 이란이랑 뭐 헤즈볼라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막 싸잡아다가 막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헤즈볼라랑은 이제 조만간 이 휴전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렇게 또 전쟁을 한 것이 1년이 지금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1년이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헤즈볼라랑도 이렇게 또 전면전 같이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레바논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레바논에서의 피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헤즈볼라랑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 때문에 3,500여 명이 지금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5,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측도 피해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한 14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3,500여 명이 사망을 한 것과 140여 명이 사망을 한 것은 차이가 매우 크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이제 강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협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이 휴전 협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완벽하게 이 휴전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아니고 60일간의 이제 휴전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60일간의 이제 휴전 협정에 사인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이 레바논에서 모두 이렇게 또 철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헤즈볼라는 리탄이라고 하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레바논에 있는 이 리탄이 강 북쪽으로 이제 전부 다 철수를 해야 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모두 다 이 미국에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감시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만약에 이 헤즈볼라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또 넘어오거나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공격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제 바로 즉각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에서 헤즈볼라를 본격적으로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격적으로 이렇게 또 공격을 하다 보니까 헤즈볼라 리더들이 다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리더 사망하니까 그 밑에 있는 리더가 나오니까 그 리더도 사망을 하고, 그 밑에 있는 리더가 나오니까 또 사망을 하고, 공습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어마무시한 정보를 이렇게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리더를 이렇게 또 처단을 하다 보니까 헤즈볼라가 좀 이 리더가 좀 이제 없는 식으로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즈볼라에서도 이제 답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일 중으로 헤즈볼라랑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휴전 협정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첫 발걸음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이 헤즈볼라랑도 이제 휴전을 잘 하면서 뭐 60일간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또 이어져가지고 쭉 휴전 좀 이제 잘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도 이제 뭐 거의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 하마스 무장조직이 이제 뭐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하마스 무장조직도 이제 조만간 휴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전쟁이 좀 이제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이 전쟁을 하면 할수록 너무나 많은 이 희생자가 이렇게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한 것은 하마스 무장조직이 맞죠?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한 1년 넘었죠. 네, 뭐 작년 한 10월 달쯤이죠. 그때 뭐 갑자기 하마스 무장조직이 이스라엘 국경을 이렇게 또 넘어서면서 무슨 패러글라이드 같은 거 이렇게 또 타가지고 막 넘어오고 막 차 타고 넘어오고 막 난리를 피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납치를 이렇게 또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꼭지가 이렇게 또 돌아가지고 지금 뭐 난리를 치면서 뭐 전쟁을 여기저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빨리 전쟁 좀 잘 좀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요번 주가 바로 이 땡스기빙 주이지 않습니까? 땡스기빙 주로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또 다니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날씨가 별로 안 도와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 이제 동부를 본다고 하면은 미 동부에서는 뭐 비, 뭐 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 목요일 이 땡스기빙을 본다고 하면은 저기압이 이 동부로, 이 동부 해안으로 이렇게 또 움직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동부 해안가에서 뭐 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동북부 있지 않습니까? 동북부에서는 이 눈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이제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눈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쪽이랑 이 중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남동부를 이렇게 우선 여기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장마 정선이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번 주 이 땡스기빙 이 윗때 비를 이렇게 또 많이 내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부, 이 미 중부를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더 추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산간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더 춥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 중부에서는 뭐 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캘리포니아이지 않습니까?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 네바다 산맥 있잖아요. 이 네바다 산맥에서 굉장히 많은 이 눈이 이렇게 또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땡스기빙 이 윗때 어마무시한 비, 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때 이 땡스기빙 때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로드 트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행을 이렇게 또 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사고들, 교통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걱정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실 때에는 정말 조심히 이렇게 또 운전을 하시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특히 비가 이렇게 또 내린다고 하면은 비가 처음 내리고 첫 번째 이제 30분간은 가장 위험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땅에 있는 이 오일들 있지 않습니까? 오일 같은 것들이 물 위로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그때가 가장 미끄럽대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다가 비가 막 내리기 시작을 한다? 그때는 정말 천천히 저속 운행을 이렇게 또 하시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1시간 뒤에는 어느 정도 오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씻겨 내려가다 보니까 뭐 그나마 낫기는 낫지만 그래도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온다고 하면은 운전하실 때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금 막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땡스기빙이 이제 목요일이고 이제 목요일 그 바로 다음 날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딱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만 세일을 어마무시하게 해가지고 뭐 베스트바이 같은 곳들이나 뭐 월마트나 뭐 타겟에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새벽부터 이렇게 또 줄을 서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싸움 하듯이 레이스를 하듯이 막 가가지고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이렇게 또 사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도어버스터라고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싼 제품들을 이렇게 또 세일, 이 광고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이렇게 또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뭐 도어버스터라고 해가지고 딱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만 세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땡스기빙 그 윗대 전부 다 이렇게 또 세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세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 이 아마존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엄청난 지금 딜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애플 좋아하시나요? 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애플을 이거는 삼성이구나. 제가 이 애플을 이 아이폰 16을 이렇게 또 사면서 제가 애플을 다 애플이에요. 저는 옛날에는 이 윈도우 컴퓨터를 이렇게 또 썼지만 이제는 전부 다 이 애플 컴퓨터만 쓰게 되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애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아마존에서 무슨 딜이 나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이패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이패드 그 버튼 있는 그 기본형은 디스컨티뉴가 돼가서 이제 더 이상 안 팔거든요. 이제 가장 기본형, 네, 이 아이패드를 본다고 하면은, 네, 지금 이제 원래 가격이 64기가짜리 해가지고, 네, 이 프로세서는 A14인가? 네,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게 원래 가격이 350달러인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마존에서 세일을 해가지고 280달러인데 여기서 더 세일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이 아이패드를 250달러에 살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새거가 중고도 아니고 리퍼비시도 아니고 새거 아이패드 기본형 64기가짜리를 250달러, 350달러짜리를 250달러. 그러니까 100달러를 이렇게 세일한 것이죠. 네, 진짜 어마무시하게 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아이패드를 이렇게 또 써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 계셨는데 가격이 350달러, 400달러면 조금 비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셨는데 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마련을 하시면은 아주 기가 막힌 가격에 이렇게 또 사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존에 가셔가지고 아이패드를 이렇게 또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시면은 기본형 이 아이패드가 있는데 이 가격은 원래 350달러인데 279달러에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원하는 색깔을 고르시고 그리고 거기 밑에 쿠폰이 있습니다. 그 쿠폰을 클릭을 하셔야지만 뭐 29달러를 더 세일을 해가지고 250달러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패드 혹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아니면은 이게 또 아이들 선물로 막 기가 막히거든요. 아이패드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패드로 진짜 할 수 있는 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손주들 이렇게 또 선물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아이패드를 이렇게 또 갖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마련을 하실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당장 아마존에 달려가셔가지고 이 블랙 프라이데이 딜을 빨리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또 뉴스를 보는데 한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딱 가져와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AI 발전 속도와 더불어가지고 이 로봇 발전 속도도 지금 미쳤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이 로봇가 발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 로봇 연맹이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 연맹에서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많은 로봇을 이렇게 또 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진짜 로봇을 그렇게 많이 쓴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또 보니까 이렇게 막 휴머노이드 로봇가 아니라 이 일터에서 쓰이는 그런 로봇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로봇을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한국 내에서 전체 노동력의 10%를 지금 로봇가 담당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한국에서 이제 노동자들 10,000명 중에 1,012대 정도의 로봇가 이 노동력에 이렇게 또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로봇 비율이 이 노동력에서 이제 로봇 비율이 이제 가장 높은 나라는 이제 한국이다. 10%가 이렇게 또 넘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최고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2위를 본다고 하면은 싱가포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10,000명당 770대 정도의 로봇으로 이렇게 또 쓰여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3위는 중국이다. 중국이 한 10,000명당 한 440개 정도의 로봇으로 이렇게 또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위가 이
독일이랑 이렇게 또 비기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이나 뭐 중국이나 만 명당 한 440대 정도의 로봇을 이렇게 또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10위라고 한다고 합니다. 10위, 10위를 이렇게 또 달성하게 되면서 미국에서는 만 명당 한 290대 정도의 로봇을 이렇게 또 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이 한국이 가장 많은 로봇을 이렇게 또 쓰게 되면서 노동력에 많이 이렇게 또 투입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꾸준히 로봇 사용은 이제 계속 이제 늘어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로봇가 계속해가지고 더 정교해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AI가 계속해가지고 더 발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이 로봇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일들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노동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사람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나중에는 이 로봇 세를 이제 많이 이렇게 또 걷어가지고 유니버셜 인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내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 일을 하는 그런 노동 대신에 이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또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재밌어서 이렇게 또 가져와 봤는데,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이 가정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항상 키가 더 높더라라는 그런 이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진짜 그렇더라. 미국에 있는 한 13,000여 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확실히 훨씬 더 키가 더 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키가 큰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이제 식습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확실히 훨씬 더 이제 건강하고 좋은 음식들만 이렇게 또 먹더라. 그에 반해가지고 뭐 중산층들이나 이제 저소득층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아이들은 좀 이제 가공식품들 훨씬 더 많이 먹고 뭐 불량식품들 같은 거 이렇게 또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키가 좀 많이 낮더라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키가 크는 이런 이제 요인을 본다고 하면은 70%에서 한 80% 정도는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전적 이 요인 7, 80% 말고 다른 요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20%에서 한 30% 정도는 환경적인 요인이 이렇게 또 많이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식습관이 이제 가장 좀 이제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먹는 그런 음식들을 본다고 하면은 신장에 좀 이제 가장 좋은 역할을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또 많이 먹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장 같은 것들도 이제 굉장히 튼튼하고 그래가지고 운동도 더 열심히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더 이제 지치지 않고 그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키가 더 많이 자란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더라도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 홀푸드 같은 거 이렇게 또 사가지고, 건강식품들, 뭐 야채 같은 것들이나 뭐 건가류 같은 것들이나 이렇게 또 사가지고 건강하게 잘 만들어 먹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잘 이렇게 또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게으른 게 가장 큰 탓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가난해지는 거는 게으른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건강도 나빠지고 키도 더 작아지고 더 가난해지고 그런 게 아닌가. 게으르지 않고 이제 부지런한다고 하면은 이제 똑똑하고 그런 게 이제 더 커버가 되면서 부유해지면서 건강해지고 키도 더 크고 아이들이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LA 근처에 있는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제 이 LA 익스포지션 파크라고 해가지고 USC 그 대학교 그 바로 옆에 있는 어느 이제 파크가 있습니다. 그 파크에서 그 파크 뭐 근처 무슨 길거리인가 봐요. 그 길거리에서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이제 무리 한 4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인가 봐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자전거를 이렇게 또 무리지어서 이렇게 또 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자전거 타는 게 좀 눈꼴 사나울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막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막 도로 점검하고 막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익스포지션 파크 그 근처에서 어느 길가에서 4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어느 이제 BMW 이제 드라이버랑 시비가 이렇게 또 붙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BMW 드라이버랑 이렇게 또 싸우고 있는 와중에 막 일부러
네, 이제 BMW 이 운전자가 잘못한 거죠. 네, 화가 나가지고 막 좀 위협적으로 이렇게 또 운전을 했대요. 네, 그러다가 아마 친구인가, 네, 뭐 잘 모르겠는데 BMW 운전자랑 그리고 혼다 어쿠드 운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운전자가 이 자전거 타는 아이들한테 일부러 막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고 막 돌진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네, 돌진을 하다가 어느 한 아이가 16살짜리 아이가 이 어쿠드 차량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다. 즉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경찰은 CCTV도 보고 조사를 해가지고 어쿠드 용의자가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 28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28살짜리 히스패닉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잡았는지는 모른다고 하네요.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조사를 이렇게 또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이 뺑소니에 대한 법적 처벌이 너무나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당연히 이 뺑소니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 자전거도 좀 이제 문제가 있지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 LA에서 자전거를 막 무리지어서 이렇게 또 타고 다니는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짜증나는 게 막 도로 그 트래픽을 엄청나게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가지고 왜 이런 게 LA에서 자주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LA 갈 때마다 보는데 이 ATV 있지 않습니까? 쿼드 모터 그리고 뭐 덜바이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흑인인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이 라이센스 플레이트도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막 LA 다운타운을 이렇게 또 돌면서 아니 막 윌리하고 막 시끄럽게 막 다니고 막 무리지어서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또 지나다니는데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이제 보스턴에서 이렇게 또 놀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LA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뮤지엄들을 이렇게 또 갔거든요. 브로드 뮤지엄도 가고 이제 모카 뮤지엄도 가고 이렇게 또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신호등을 이렇게 또 막아 세우고, 뭐 파란불인데 막아 세워. 사람들 이제 못 지나가게 이렇게 또 막아 세우고, 오토바이 타고 막 윌리하고 막 시끄럽게 막 돌아다니는데, 거의 다 흑인이더라고요. 흑인을 제가 욕하고 이제 비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많이 그런다. 흑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와, 너무 개짜증 나더라고요. 요런 새끼들 싹 다 잡아다가 내가 빨리 쳐넣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런 것들을 경찰들이 잘 못 잡기 때문에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욕을 먹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이제 일을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 그래가지고 요번에 지지 않았나 전부 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LA 근처에 있는 LA에서 이제 좀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리알토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젠가 봐요. 어제 리알토에서 어느 이제 음주 운전자가 운전을 이렇게 또 하다가 이 사고를 이렇게 또 냈다고 합니다. 사고를 이렇게 또 냈는데 이번에는 이 어코드 차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어코드 차량이 이제 레프턴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램 그 다치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 트럭이 여기다가 확 박았나 봐요. 박고 이제 도망갔다고 합니다. 도망갔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일이에요. 무엇이냐면은 여기 어코드 차량에 어느 한 가족이 이렇게 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타고 있었는데 이 부모님이 이제 앞에 이렇게 또 앉아있고, 그리고 그 뒤에 아이들이 이렇게 또 앉아있었는데, 그 아이들 2명 모두 3살하고 4살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2명 모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는지 좀, 그러네요. 이게 토들러라고 한다고 하면은 3살, 4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카시트를 이렇게 또 앉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카시트를 제대로 안 했나 봐요. 제대로 하지 않고 잘 모르겠지만 뭐 자세한 건 안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아이 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 부모님 모두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또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음주 운전자는 이 뺑소니를 쳐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경찰에 이렇게 또 붙잡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붙잡히게 되면서 지금 이 뺑소니 운전자, 음주 운전자는 지금 막 큰일 났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보통 이 음주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범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다고 하네요. 이 2명의 살인 형사 처벌 아마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건의 음주운전 그리고 뺑소니 건까지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또 겹쳐 있어가지고
아마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중범죄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중범죄를 이렇게 또 저지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인 2건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음주운전 하는지 진짜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대학생 때 제 여자친구, 지금은 와이프랑 이렇게 또 포르쉐 박스터, 그때는 포르쉐 박스터 있었거든요. 그 포르쉐 박스터를 타고 가는데 픽업 트럭이 제가 이제 이거 똑같았어요. 저도 이제 레프턴, 플러턴에서 저희 집에서 나와가지고 레프턴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픽업 트럭이 저를 쾅 박는 거예요. 빨간불에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저를 받고 나서 바로 도망가더라. 뺑소니예요.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는데 정말 다행히도 진짜 저는 진짜 포르쉐 박스터 타고 가는데 여기 앞에를 박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간을 박았다고 하면은 저 그냥 즉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뺑소니 보면 이제 도망가다가 벽을 들이받고 어디 멈춰 서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걸려가지고 이렇게 경찰이 잡아오더라고요. 잡아오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뺑소니에다가 음주운전자였어.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또 똑같은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좀 너무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좀 너무 안타깝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번 달 11월 8일에 이 하와이 마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우이 여성이 뭐 가족 여행을 이렇게 또 가려고 뉴욕으로 이렇게 또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뉴욕으로 이렇게 또 가는 도중에 LAX, 이 LA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환승을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승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이 31살 이 가족여행에서 이제 딸만 이 LAX에서 환승을 하지 못하고 비행기를 못 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만 아마 이제 뉴욕을 갔나 보죠. 뉴욕을 가고 이 31살 여성은 이 LAX에서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다 보니까 LA 구경을 한다고 하면서 레브론 제임스 행사에도 이렇게 또 참석을 하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실종이 돼가지고 며칠 전부터 이제 뉴스에 나왔대요. 뉴스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빠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바로 LA에 와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제 실종된 이 마우이 딸, 이 마우이에서 이렇게 또 왔으니까 이 마우이 나라라고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자신의 이제 딸을 이렇게 또 찾기 위해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못 찾았다고 합니다. 못 찾고 자신의 딸이 이제 실종이 되기 이제 바로 전에 좀 이제 약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또 있었고 그리고 가족에게 신원 도용이 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메시지를 남기면서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이제 목소리를 이렇게 또 남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신의 딸이 지금 미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납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LA에 와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또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못 찾다가 그러다가 결국 어제 이 LAX에서 이 아빠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 이 딸이 발견이 된 게 아니라 이 아빠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 기사를 이렇게 또 읽는데 아마도 이 아빠가 이 LAX 이 주차장이 높은 건물이 있나 봐요. LAX 이제 공항 근처에서 이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아마 이제 자살한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아직 자신의 딸이 사망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찾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신도 찾지도 못했는데 사망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자살을 했다는 게 지금 이해가 되지가 않네요. 이게 좀 이제 뭔가 꺼림칙한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 LA, 이 KTLA 뉴스에서는 지금 대문점 만화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정우성에 대한 이 뉴스가 유튜브를 키면은 정우성에 대한 뉴스가 계속 올라와. 이 아시다시피 정우성이 이 문가비 씨라고 하는 어느 이제 여성이랑 이렇게 으쌰으쌰를 했다가 문가비 씨가 이 정우성 아들을 이렇게 또 출산을 얼마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우성 씨한테 어마무시하게 많은 악플들이 이렇게 또 막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정우성 씨가 이 네컷, 인생 네컷 있지 않습니까? 인생 네컷 사진이 지금 유출이 돼가지고 정우성 씨가 더 지금 욕을 먹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이렇게 또 하고 본다고 하면은
정우성 씨가 이 문가비 씨랑 으쌰으쌰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또 임신을 하고 있는데 이 문가비 씨랑 이 정우성 씨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나눴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문가비 씨는 내가 이제 아이를 뵙기 때문에 당신의 아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자. 나는 아이를 출산을 할 거다. 그리고 나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정우성 씨는 나는 절대로 결혼 같은 생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어쨌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너 자유니까 뭐 낳기는 낳지만 내가 뭐 최대한 이 아이 아빠로서의 도리는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정우성 씨가 왜 이 문가비 씨랑 결혼을 안 했는지 이렇게 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 네컷 사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네컷 사진에서 어느 이제 일반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느 이제 일반인이랑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다정한 그런 이제 사진이 유출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이 사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또 찍고 어느 이제 일반인이랑 이제 다정하게 이렇게 볼에 대고 있는 이런 사진인 것 같은데 이게 문가비 씨가 임신을 하고 있었을 땐가 아니면은 문가비 씨랑 으쌰으쌰 하고 있었을 땐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우성 씨는 어느 한 일반인 여성이랑 데이트 교제 중이었나 봐요. 교제 중이었다 보니까 이 문가비랑 나는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축축성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한국에서는 이 정우성 씨 때문에 지금 어마무시하게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은 정우성 인생 네컷 이 사진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기사가 또 이렇게 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정우성 씨가 했었던 그런 이제 발언에 대해서도 막 올라오고 있고 뭐 왜 우리 한국은 난민들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못 받아주냐라고 그렇게 막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어쨌든 웬만하면은 샷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연예인들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정우성 씨는 이제 앞으로 좀 이제 많은 욕을 계속 이렇게 또 먹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의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0.2% 정도의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0.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우존스는 300포인트가 이렇게 또 오르게 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S&P 500 역시 또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잘 오를 수 있는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이 대통령 당선인이 재무장관으로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또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콧 베센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또 전책을 이렇게 또 펼칠 것 같아 보인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투자자들이 환호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콧 베센트는 이 관세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해왔었던 이 관세 올리는 것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천천히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 극단적인 이 보호무역 있지 않습니까? 이 보호무역 같은 것들은 잘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들지 않고 잘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주요 주식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아마존이나 알파벳은 조금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엔비디아나 넷플릭스는 조금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이 땡스 기빙이기 때문에 이 거래 시간이 이제 좀 짧은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준이 이렇게 또 인플레이션 지수로 이렇게 또 보는 PC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이 PC 지수도 이제 조만간 이렇게 또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제도 엊그저께도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주식시장 랠리는 트럼프가 이 정권을 이양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또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엊그저께.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이 연말에는 계속 잘 오르지 않을까, 우상향을 계속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트럼프가 취임이 된 뒤로부터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텔에 대한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인텔이 3% 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텔이 왜 이렇게 상승을 하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텔이 정부로부터 이렇게 또 받기로 했었던 이 정부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네, 칩 액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또 정부 지원금 받는 거 8빌리언 달러, 네, 80억 달러를 받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만간 이 8빌리언 달러 받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다 보니까 인텔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주식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8빌리언 달러뿐만이 아니라 이 보조금을 이렇게 또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이제 국방부용으로도 이 펜타곤에서도 이 인텔이랑 3빌리언 달러, 30억 달러의 계약 체결을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은 뭐 최근 들어서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이런 좋은 뉴스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인텔에 대한 이제 나쁜 뉴스들도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칩 액트 있지 않습니까? 칩 액트에서 인텔에다가 이렇게 또 주려고 했었던 그 금액들 중에 5빌리언 달러 정도는 이제 감축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인텔이 이 정부 지원금으로부터 이렇게 또 받을 거 한 50억 달러 정도는 사라질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이제 바뀌게 정권이 이렇게 또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칩 액트 같은 것들도 좀 더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삼성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이 칩 액트 이렇게 받으려고 어마무시하게 돈을 미국에다가 투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칩 액트만 다 무효화해버리고, 아직 다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 정부 지원금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하면은 삼성도 좀 이제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인텔은 지금 이 재정적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손실을 170억 달러 손실을 냈대요. 17빌리언 달러 손실을 이렇게 내가지고 분기별 손실이 17빌리언이래요. 그래서 이 재정적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올해 뭐 15,000여 명가량을 이렇게 또 감축을 하겠다, 해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거든요. 비용 절감을 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인텔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이 파운더리도 하고 그리고 뭐 칩 설계도 하고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하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파운더리에서도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사업을 분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선 이제 재정적 적자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인텔이 가지고 있었던 사업 같은 것들을 계속 조금씩 이렇게 또 팔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 확보를 하면서 돈을 이렇게 돌려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퀄컴이 어쩌면은 인텔을 인수를 할 수도 있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뉴스들도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럴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야 진짜 인텔이랑 퀄컴이 합친다? 와 이거는 뭐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정부로부터 이제 보조금을 이렇게 또 칩 액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보조금을 받기로 이렇게 또 했는데, 보조금을 받는 그 속도가 너무나 느리다라고 하면서 인텔 CEO가 나와가지고 이제 불만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인텔은 지금 뭐 칩 같은 것들을 본다, 이 CPU 같은 거 지금 뭐 제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내놓은 뭐 최신형 그 CPU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CPU 성능이 예상보다 별로 안 좋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텔은 계속 이제 위기설이 계속 돌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게 또 이제 새로운 그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10만 달러를 터치를 하는 게 무지가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에 뭐 9만 7천 달러 넘었다 하고 뭐 9만 8천 달러 넘었다 했는데, 그러면서 어제는 9만 8천 달러에서 9만
9,000달러를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직까지는 10만 달러를 넘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조만간 요번 연도 안에는 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10만 달러 가려고 하다가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또 내려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익 실현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우호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을 비트코인 강국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큰 기대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은 계속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만 달러 넘는 거는 뭐 지금 내려가고 있기는 있지만 이게 시간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작업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